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3년 7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일정상 69일째 우리가 함께하고 있네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69일째 함께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이스룸으로는 5번째 시간이네요. 여러분들은 이 시간이 어떻게 느껴지고 계세요? 거의 70여일 가까이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첫 시작이 스승의 날이었으니까 5월 중순부터 거의 7월 중순까지 2달 가까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요가난다 읽어가는 경험이 어떠신가요? 우리가 같이 나누긴 했지만 이게 무슨 일이야 하는 순간들부터 이 부분 좋다 하는 순간까지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은 요가난다 어떻게 읽고 계세요? 저는 약간 그때 인증글에도 썼던 것처럼 한 문장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며칠 전에 남긴 것처럼 나란 존재가 되게 물질계만 있는 존재가 아니다 라는 생각. 맞아요, 일모님. 맞죠. 이 책 인생에 한 번은 읽을 만한 책이라고 한들 혼자 읽었으면 끝까지 읽기가 쉽지 않았겠다. 특히 최근에 과학적인 내용이 나왔을 때 한글인데 못 알아듣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다들 모두에게 공감하고 있을 거예요. 혼자만 그렇지 않다라는 게, 가끔은 제가 이게 무슨 말이요 하는 날에는 함께하는 분들의 인증을 보면서 위로를 얻기도 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다 이러면서 일모님에게도 저의 어려움이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2주 동안 읽었던 내용을 같이 해보려고요. 오늘 나눌 내용은 356쪽에서 441쪽 내용입니다. 내용으로는 23 챕터부터 30 챕터까지 내용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준비한 내용을 나누긴 할 테니까 중간에 여러분들도 나누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나눠주세요. 채팅창으로. 그럼 제가 같이 한번 보면서 나아가 볼게요. 먼저 이 356 이 부분 기억나시죠? 우리가 농담으로 무쿤다도 벼락치기 했어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학사학위 거의 못 받을 뻔했던 무쿤다가 로메시를 만나서 시험 공부 벼락치기해서 이제 통과하는 이야기가 23 챕터에 나와요. 저는 여기서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356쪽의 아래 보면, 영문학 시험 당일 문제들을 후터보던 내 눈에서 감사의 눈물이 흘러나와 뺨을 타고 내려 답안지를 적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친구들이 로메 씨는 엉터리 조언을 해주고 있어 이러면서 막 얘기했던 거에 약간 불안했었는데, 막상 가서 시험 문제를 보는 순간 아니구나라는 걸 보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우측의 357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시험지에는 로메 씨의 예상과 거의 동일한 문제들이 나왔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고, 이런 표현이 나오면서 358쪽에 저는 이 번역도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나와요. 나는 좋아서 껑충껑충 뛰면서 내 방으로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신의 수학적 완벽성을 찬양했다. 그리고 매일 로메시를 통해 나를 인도해 주신 성령의 존재를 명백히 깨닫고 감격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저는 이 학사학위를 받는 무쿤다의 스토리를 보면서 그냥 저를 이렇게 반추해 본 거죠. 내 삶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 삶에 있었던 기적 같은 일은 뭐였지? 내가 한 게 아니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표현처럼 신의 수학적 완벽성,
이 일어났던 내 삶의 경험들은 뭐였더라라는 걸 좀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신의 수학적 완벽성을 느꼈던 삶의 순간, 이 아침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분명히 내가 준비한 건 아닌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다니 하는 삶의 순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부분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의 삶에도 비단 무쿤다가 굉장히 독특하고 기인이지만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서도 얼마나 이토록 유사한 감사하고 기적 같은 일들이 매일 벌어지고 있는가. 우연 같았는데 뒤돌아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화두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학사학위를 받기도 했고요. 빛나리님은 지금 집에 이사 올 때 그런 걸 느꼈어요. 저도요, 지금 집. 맞아요. 뭔가 애쓰는 게 아닌데 탁탁탁 누가 문고리를 잡고 열어주는 느낌? 여기, 여기, 여기.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우와 이렇게 되고 거기 머물면서 여기 있는 게 엄청 놀라운 기적 같다. 절대 안 나올 것 같던 내가 원하는 곳. 빛나리님 삶에 지금 집이 그러했듯 앞으로의 삶에도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을 같이 응원해요. 물론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 거라고 믿고요. 학사학위 이야기 다음에 이제 스와미 교단 좋아요. 맞아요. 스와미 교단의 수도승된 이야기 나오잖아요. 결국 이제 우리의 말갈량이, 우리의 개구장이, 우리의 장난꾸러기 이 친구가 어떻게 됐을까? 결국은 수도승이 되죠. 뭐 이거는 우리가 현재 뉴스로도 알 수 있지만 오렌지 옷을 입게 됩니다. 스승이 이제 결심을 시험하기 위해서 막 묻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나누고 싶었던 인상적인 부분은 364쪽의 맨 위의 표현이었어요. 그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절대자 창조주의 모습을 모든 것에서 스스로 자유의지를 통해 찾아내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분은 겸손이라는 부드러운 장갑으로 전능이라는 철의 주먹을 감싸서 감추고 있다. 이걸 보면서 나의 자유의지는 지금 어딜 향해 나아가고 있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옆에 365쪽에 이런 표현이 듣죠. 결국은 이제 자기가 존경했던 스리 유크테스와르 앞에서 이제 결국은 수도승이 되는데 이렇게 표현하죠. 365쪽입니다. 무쿤다라는 소년이 요가난다라는 수도승으로 변신하기까지 그분은 얼마나 큰 애정을 가지고 지치지 않고 열심히 애써 오셨던가. 어떻게 보면은 무쿤다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정말 노력해가지고 내가 원하던 수도승이 됐어 라고 볼 수 있었는데 결국 수도승이 되는 날 무쿤다는 얼마나 큰 애정을 가지고 나를 위해 지치지 않고 열심히 애써 오셨던가 하면서 신을 향한 찬양을 합니다. 이걸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자유의지는 어디에 있나라고도 되묻기도 했지만 반대로 내가 나의 자유의지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을 때 신이 우리를 향한 큰 애정을 가지고 지치지 않고 열심히 애써오는 것도 좀 상상해 봤던 것 같아요. 감동의 수도승이 되었던 장면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형 이야기 나와요. 슬펐어요. 아난타 형이 떠났죠. 떠난 이야기가 나오고 날린이 여동생하고 화해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 화해하는 이야기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누이 동생이 결국은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신을 깨닫는 거야 라고 하면서 간청했고, 오빠 도와줘였겠죠. 그러면서 깊은 감동을 하고 새로운 우정을 쌓아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379쪽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동생은 나을 것이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래 주석을 보면 셋째 줄에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명령은 삶에서 그대로 실현된다. 후반부에 나오지만은 이 책은 어떤 에너지, 주파수 이런 이야기를 나오면서 아주 초창기에 우리 그 얘기했던 기억나죠? 말의 힘. 내가 뱉는 말 그때 왜 무쿤다가 누이랑 막 농담하면서 연이 뭐 가져다 주는 거 이러면서 누이가 깜짝 놀라서 도망갔을 때도 뭐 너한테 그 뭐죠? 종기가 나는 거였나? 뭐 그런 거 날 거야라고 했더니 막 하는 그때 우리가 한참 나누었던 게 말이 가진 힘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379쪽에도 이런 누이와의 화해, 새로운 우정을 나아갈 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말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 나는 나의 가슴에서 어떤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나? 우리 뭐 누구에게 뭐 해라 이런 명령이 아니더라도 나는 내 가슴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그게 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지? 라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26 챕터에 보면은 영적 진화를 위한 크리아 요가가 드디어 나왔어요. 우리가 그렇게 지금 화두를 계속 갖고 있는 크리아 요가 도대체 얘 뭐냐 해가지고 그때 뭐 아리아님이 올려주신 영상에도 나오긴 하잖아요. 저는 그 표현 너무 좋았는데 아리아님께서 했던 이야기 올려주셨을 때 영어지만 I'm not the body, I'm not even the mind. 나는 몸이 아니야. 육체가 아니고 나는 마음도 아니야 라고 하는 거. 그 이상에 대해서 이제 얘기 나오는데 그걸 하셨다고 하셨을 때도 신기했고 그것을 우리가 하면 어떤 것이 될까? 도대체 크리아 요가는 어떻게 되는가? 근데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자기가 세운 SRF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서는 뭐 자기 실현 협회라고 해서 아주 초창기에 언급되었었죠. 그것을 통해 이제 전수받는다. 그러니까 정통 크리아반을 통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유추할 수 있는 것은 387쪽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스리 유크테스와르가 제자들에게 표현한 건데요. 읽어드릴게요. 크리아 요가는 인간의 진화를 가속화하는 도구이다. 고대의 요기들은 우주의식의 비밀이 호흡의 지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간파했다. 호흡. 결국은 이 호흡에 굉장히 많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뭐 전문가도 아니지만 코치로서는 그 생각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걸 듣고 계신 분들 잠시 한번 자신의 호흡을 가만히 한번 느껴보실래요? 다 호흡 5번만 들이쉬고 내뱉어 볼게요. 뭐 하고 계시면서도 해보세요. 그냥 호흡을 한번. 지금 비가 와요. 제가 있는 곳에.
비가 오지 않는데 저 서울에 있는데 에어컨 소리일까요? 비가 내리는 소리가 들려요. 아, 그래요? 에어컨 소리가 많이 커요? 꺼볼게요. 아, 그래요? 지금은 어때요? 저 껐어요. 지금은 괜찮나요? 안 들려요? 아닌가? 제가 숨 쉬는 소리였나? 오, 그래요? 아, 에어컨 소리가, 아, 다른 분들, 그러셨군요. 바로 껐어요. 다시 이어가서 크리아 요가가 결국은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막 사진도 공유해 드렸던 것처럼, 막 어마무시한 그, 뭐지? 자세들도 하잖아요. 막 깜짝 놀랐어요. 그 요가 학교에서 하는 거 보고. 근데 기본의 호흡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 호흡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크리아 요가를 전수받는 건 할 수 없지만, 뭐, 물론 멤버들 중에서 결국 가서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몰라요. 그래도 일상에서 그저 내 호흡을 바라보는 것만 해도 우리의 영적 진화에 되게 도움 되겠다. 방금 저는 25번 쉬면서 생각해보지 못했던 건데 내가 숨을 쉬고 뱉는 것이 마치 그 파도 같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숨을 들이쉬는 게 왜 물이 바다 쪽으로 물러갔다가 후 하고 내뱉을 때 이렇게 해변가로 이렇게 올라오는 파도 같은 이미지가 사실은 수없이 호흡과 명상을 해왔는데 이번에 처음 떠올랐어요. 그 이미지가. 그러면서 되게 어쩌면 그 파도와 내가 같은 존재일지도 내 마음이 아무리 성이 나도 그걸 기억해야겠다는 생각이 방금 이 아침에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방금 호흡하실 때 어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자기 숨에 머무는 것만 해도 아주 큰 것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죠. 크리아 요가는 계속 언급돼요. 그러면서 390쪽에 이렇게 나와요. 정신 집중은 느린 호흡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호흡을 느리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것이 사실 저도 글로는 읽었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나 우주 에너지를 재충전하게 된다고. 인간인 저로서는 일반 저로서는 그쵸 에너지 충전받긴 하는데 이들을 요기는 더 큰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머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챕터를 보면 요가 학교를 세워요. 우리가 이 책이 과연 진짜냐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게 될 때마다 이제 인증샷 같은 사진이 나오면 정말인가 보다라고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구글에 검색하면 있으니까 정말 있었던 일이야. 왜 최근에 제가 난다의 그 영상도 뭐 하나 공유 드렸잖아요. 왜 난다가 죽고 난 후에 몸이 썩지 않는 그런 영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환생 이야기 나오면서 또 언급됐었고요. 긴가민가 하다가도 사진 나올 때마다 깜짝 놀라는 것 같아요. 실제 있었던 일이었나 보다 이러면서 그죠? 자서전이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학교를 세우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타고르를 만나서 교육관을 이야기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죽음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저도 그 생각했는데 가시 보면서 림님지 무쿤다가 지금 어디선가 환생했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카시 이야기가 또 뒤에 나오잖아요. 405쪽에 나오는 죽음 개념에 대해서 몇몇 분들 그 밴드에 인증해 주신 글들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왜 사슴을 그 적게 먹여야 되는데 학생 중에 누가 이렇게 더 먹였나 봐요. 그래서 새끼 사슴이 너무 많이 먹어서 거의 다 죽게 되었다라고 해서 근데 사슴을 이렇게 살리려고 했는데 사슴이 꿈에 나타나 얘기하죠. 제발 나를 놓아달라. 알겠다 그러마 라고 얘기하고 사슴이 죽어가고 있다고 해서 목숨을 결국 거두어 가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인상적이에요. 사슴의 영혼은 동물의 몸뚱이를 떠난 것이다. 그러니까 사슴의 영혼이 그냥 그 동물의 몸뚱이를 떠났다. 405쪽이에요, 여러분. 슬픔이 사라지자 나는 다시금 깨달았다. 신은 당신의 자녀들이 모든 것을 당신의 한 부분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며 또한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낸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무지한 사람은 자신이 그렇게도 소중하게 여겨오던 친구들을 영원히 사라진 것처럼 숨겨버리는 결코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죽음의 벽만을 본다. 그러나 집착에서 벗어나서 만물을 신의 한 표현으로서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아끼던 모든 것이 죽음에 이르러서는 신 안에서 연락을 호흡하는 공간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이 표현 보면서 저는 이전에 친할머니 돌아가신 장면이 생각났어요. 되게 시골에서 전통 장례였는데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그 육체를 장례 치르는 동안 보관했다가 마지막에 이제 가까운 가족이 그 육체와 이별하는 시간이 있는데 저도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죽은 육체가 그 다음에 정말 팅팅 불어있는 거예요. 모든 이제 피가 멈추니까 팅팅 불어있는데 얼굴은 할머니인데 우리 할머니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405쪽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육체 안에 있던 할머니는 언제나 그립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전 가끔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대할 때 어떤 고민이 있을 때 허공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마 제 안에 그것에 대한 생각, 신념이 있겠죠? 최근에 그 밴드 보니까 키우시던 강아지들이 죽은 이야기, 주변 지인이 죽은 이야기에 대해서 써주신 분들이 있던데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해준 것 같아요. 이어지는 이야기로 28챕터는 카시 이야기죠. 여러분들 카시 이야기 어떠셨어요? 416쪽의 이 그림 중에 한 명의 카시가 있을까요? 되게 어린 친구인데 되게 어린 아이가 물어봤잖아요. 나는 언제까지 이걸 할 수 있을까? 너는 집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하면서 414쪽에 스승님, 제 운명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카시가 물었을 때 너는 곧 죽는다라고. 그러니까 그냥 직관대로 한거할 수 없는 힘이 그냥 그런 대답이 입에서 나오고는 깜짝 놀란 거죠. 근데 저는 사실 난다가 막 아버지를 보고 당신이 뭐 죽였다 막 이런 말을 막 흥분해서 하고 카시를 만나기 위해서 막 노력했던 이야기들도 물론 인상적이죠. 난다의 자서전이니까. 근데 저는 카시가 더 대단했어요. 자기가 믿는 스승이 너는 곧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잠시 시간을 가진 후에 다시 그 방으로 돌아와서 414쪽 아래죠. 만일 제가 죽는다면 다시 태어났을 때 저를 알아보고 한 번 더 저를 영적인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절반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난다는 이 어렵고 비밀스러운 책임을 거절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카시가 계속 채근했더니 극도로 낙담한 아이의 모습을 보고 그를 위로해주고 약속하죠. 카시 보고 학교를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결국은 데리고 갔고 난다가 본 것은 카시 아버지가 상복을 입는 거였고 결국 카시의 아버지가 캘커타로 데리고 갔을 때 부패한 음식을 잘못 먹은 이 부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마 아버지도 마음이 많이 아팠을 거예요. 결국은 막
계속 찾잖아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계속 주파수를 보내서 찾고, 어떤 집에서 끌림이 있었고, 그 대문 앞에서 결국 한 부인을 만났고, 부인이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알고 있냐 해서 카시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죠. 살결이 하얀 사내아이가 당신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고, 그 부모는 결국 카시의 이름을 그대로 짓고, 나중에 그 어떤 인력이 2배로 강렬하게 깨어나 10대가 되어서 수행자의 길을 가고 싶다고 적었고, 히말라야 한 요기에게 연결해 주었죠. 아, 그러게요. 빛나리님 말처럼 결국 정해진 길은 변화시킬 수 없나. 아버지에게 미리 알려주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되게 생각이 많이 드는 챕터였죠. 그때 밴드 글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 너무했다부터, 뭐 카시의 어떤 마음이라든지 대단했어요. 제가 느껴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현생 아빠 엄마 유전자. 그 관점은 생각하지 못했는데 역시 빛나리님 대단한데. 그런 관점으로. 되게 그러니까 이 카시도 참 대단하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어떤 정말 영혼의 흐름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깊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눈물도 좀 났던 것 같아요. 저는 카시의 진심에, 그 절절함에. 그 다음에 이제 타고르 29 챕터의 시성 타고르를 만나죠. 타고르 사진이 이제 425쪽에 이제 우리가 빼박 현실 존재였던 간디 옆에 있으니까 또 이 책 진짜야 라고 하면서 또 끄덕일 수밖에 없는데, 심지어 제가 그때 톡창에 공유 드린 것처럼 타고르가 쓴 문학 작품도 너무 명백하게 있어가지고 아, 그럼 난다도 명백한데 이러면서 막 혼자서 막 끄덕였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짚어주셨던 부분이 타고르가 가지고 있던 교육관을 얘기한 부분인데, 426쪽이죠. 그러니까 되게 이상을 추구하는 학교를 설립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아름다운 정원에서 공부하는 몇몇 학생들을 향해 천천히 몸을 돌렸다. 아이 하나가 꽃들과 새들 사이에 천진스럽게 앉아 있습니다. 그 속에서 아이는 재능을 더욱더 손쉽게 활짝 꽃피울 수 있습니다. 진정한 교육이란 밖에서부터 안으로 무언가를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잠재된 무한한 지혜가 자연스럽게 표면에 떠오르도록 조금 도와주는 데 불과한 것입니다. 내면에 잠재된 무한한 지혜가 자연스럽게 표면에 떠오르도록 조금 도와주는 데 불과한 것. 맞아요, 림님. 그날 다 이거였죠. 다들 이 구절 썼었죠. 저도 재밌었어요. 근데 우리 가슴에 이것을 향한 절절함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대한민국에 그냥 보통 교육을 12년 받았다면, 뭐 대학까지 하면 더 길죠? 우리는 이렇게 크지 못했잖아요. 내 내면의 것을 표면에 꺼내는 법을 몰라서 아직도 우리는 헤매고 있는 건지도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인이 되고 난 후에 끊임없이 우리 내면을 향한 그리움을 느끼는 걸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특히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다 자기 아이 생각했었죠. 저도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우린 계속 진짜 공부를 이제, 좀 말이 슬픈데, 일반 교육을 떠나서 드디어 졸업했을 때, 우리가 거쳐야 했던, 거부할 수 없었던 어린 시절의 교육을 떠났을 때, 진짜 자기 교육과 성장을 향한 여정을 떠나나 봐요. 각자. 어른이 된 후에. 다음 생에는 시성 타고르의 학교 같은 곳에서 클 수 있는 어린이가 되고 싶네요. 그 다음에 30, 기적의 법칙이 나와요. 우리 지금 혼돈의 순간을 최근에 이거 읽고 어제 읽고 겪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말인데 자연과학이어가지고 이게 뭔 말이요. 그나마 이해한 것은 모든 우주의 본질은 빛이다. 여기는 좀 와닿았어요. 그래도 저는 이 표현, 톨스토이와 간디의 이 표현은 좋았어요. 430쪽의 아래에 선과 사랑만이 선과 사랑만이 효율적으로 악을 대적할 수 있다. 그러면서 잘은 모르겠지만 어떤 우주의 본질이 빛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 안에는 선과 사랑이 있겠지라고 일반 사람인 저의 시선에서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사실 뒤에 자연과학은 무슨 말인지 아직도 아마 오늘 있는 부분도 좀 그럴 것 같은데 다 같이 또 그러면 하고 있지 않을까. 네, 솜님, 저는 솜님의 벼락치기가 더 대단한 것 같아요. 밴드글 이렇게 좋아요 누르면서 와, 이걸 며칠 만에 주파하셨다고? 잘 따라잡으셔서 저희랑 같이 같은 호흡으로 같이 뭔 말이어도 하고 이건 뭐요? 하면서 아, 이건가 봐 이러면서 같이 흐름 갈 수 있길 솜님 응원드립니다. 네, 오늘 5번째 보이스룸도 이렇게 마무리 짓게 되네요. 그래도 같이 하니까 좋은 거 맞죠? 듣고만 계셨던 분들도 지금 좋은 오전 시간 보내고 있는 거 맞으시죠? 격주로 진행되고 있는 이 토요 보이스룸에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찍은 거는 또 올릴게요. 제가 왜 최근에 좀 몇 주 전에 아팠는데 그 이후로 목이 약간 허스키한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서 잘 회복, 더디지만 제대로 잘 회복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우린 지금 반을 넘어섰다는 거. 벽돌책 하나를 또 우리는 함께 하고 있다는 거. 신과 나눈 이야기 이후로 또 이런 벽돌책 오랜만이었는데 결국은 나아가고 있다는 거. 점점 더 근래의 이야기로 나아가고 있으니 우리가 또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가져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번 주말도 잘 보내시고요. 2주 후에 또 진짜 진짜 저도 너무 공감해요. 같이 읽으니까 읽고 있어요. 아, 네, 손님 혼자는 네, 저도요. 그리고 이거 한번 읽고 나면 일생에 다시 펼칠 일이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정말 함께 읽어서 2023년 우리의 각자의 인생에 지금 와야 했던 난다와의 만남, 어떤 자기만의 경험이 있길 응원드리며 오늘도 마무리 지을게요. 함께해서 감사했습니다. 2주 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마워요.